아저씨 3천만으로 서울 인테리어 사람 하고 싶다고. 아니세요? 그 몇 번을 돈으로는 이야기해요? 어림없어. 3천만 원 가지고 인테리어? 웃기시네요. 여러분, 혹시 집 인테리어 견적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서울에서 집 한 채 인테리어 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3천만으로 인테리어 하고 싶다고? 어림없다네요. 적어도 5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훌쩍 넘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57살 김 부장님은 딱 3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30년을 아침 7시 출근, 밤 10시 퇴근하며 일해서 겨우 서울 외곽에 1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통장 잔고는 250만 원. 대출 석 억에 이자는 다음 달부터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이 너무 낡았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화장실 타일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습니다.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여보, 인테리어는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김 부장은 난감했습니다. 그냥 벽지만 바르고 살면 안 될까? 부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인스타 팔로워가 15만 명이야. 맘카페로 집들이 영상 올려달라는데 이 꼴은 좀 그렇잖아. 김 부장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부인이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됐다는 걸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인을 위해 김 부장은 인테리어 업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강남의 큰 회사였습니다. 사무실은 고급스러웠고 직원은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산이 3천만 원 정도인데요. 직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3천만 원요? 고객님, 요즘 시세로는 최소 7천만 원은 잡으셔야 해요. 조금 줄이면 안 될까요? 직원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김 부장의 낡은 구두와 오래된 셔츠를 힐끗 보더니 말투가 확 달라졌어요. 줄일 수는 있죠. 근데 퀄리티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 예산으론 솔직히 어렵겠네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김 부장은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남에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는 가난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업체는 더했습니다. 전화 상담부터 성의가 없었어요. 사진 보내주세요. 근데 3천만 원이면 화장실 하나도 힘드세요. 그냥 다른 데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업체에선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고객님, 요즘 서울 인테리어는 최소 5천에서 시작이에요. 혹시 시공 경험 있으세요? 직접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김 부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부장의 가슴속엔 이상한 서러움이 올라왔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집 하나 제대로 꾸밀 돈도 없다니.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하다니. 잠깐,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2026년에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며칠 후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한 군데만 더 만나보자. 작은 신생 업체인데 맘카페에서 평이 진짜 좋아. 김 부장은 사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시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부인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 업체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소규모 인테리어 회사였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책상도 몇 개 없었죠. 대표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산이 3천만 원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최대한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김 부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대표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희도 처음 집 샀을 때 돈이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도와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적어도 최선을 다합니다. 김 부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움직였어요. 김 부장은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믿어보자. 그리고 계약을 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김 부장 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실은 햇살이 잘 드는 화이트 톤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방은 원목과 매트 블랙이 조화를 이뤘고 화장실은 마치 호텔 같았어요.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우리 집 맞아? 김 부장도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김 부장은 그 젊은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평생 기억에 남을 집을 얻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후 부인은 자신의 인스타에 집들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조회수 50만, 댓글로 어디 업체예요? 가 쏟아졌죠. 부인은 대표 연락처를 태그했습니다. 그 결과 단 일주일 만에 4건의 시공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 이야기의 놀라운 결말을 들려드릴 수 있어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김 부장은 이제 회사의 전무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 집은 언제나 가족의 안식처였죠.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규 건물 인테리어를 맡길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자리였어요. 입찰 규모는 무려 100억 원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김 부장은 문득 그 젊은 대표가 떠올랐습니다. 이 업체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름은 라이트홈 디자인. 바로 그때 3천만 원으로 집을 완성해줬던 젊은 부부의 회사였습니다. 심사 과정은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안서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라이트홈 디자인 1위. 대표는 결과 발표 자리에서 김 부장을 보자 울먹였습니다. 부장님, 아니 전무님, 그때 저희 믿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 부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땐 내가 도움을 받은 쪽이었지. 이번엔 내가 갚을 차례야. 그날 밤, 김 부장은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잔을 들었습니다. 여보, 결국 우리가 함께 만든 인연이었네? 부인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받은 친절이 돌고 돌아 다시 오는 거지. 창밖엔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김 부장은 생각했습니다. 30년 일해서 얻은 건 집 한 채였지만 사람의 진심은 그보다 더 큰 자산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허구 같지만 오늘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예산이 적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성실함과 진심은 결국 돌아옵니다. 그리고 작은 친절 하나가 100억짜리 기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2026년 여러분께도 이런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썸네일 문구 3천만 원 100억 기적. 쇼츠 제목 3천만 원으론 안 돼요. 무시당한 남자. 3년 후 샵쇼츠 이야기가 너무 짧다. 4챕터 각 9,500자야. 더 재미나게 너는 인기 최고의 작가야. 오 419 시니어 감동 대서사. 3천만 원 가지고 인테리어? 웃기시네요. 챕터 1 서울의 집. 그 오랜 꿈 9,500자. 여러분, 혹시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요즘 젊은 분들은 아예 포기했다고 하잖아요. 이 집 없는 서름.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철수 부장님은 달랐습니다. 57살, 올해로 회사 생활 30년째입니다. 김 부장이 처음 회사에 입사한 건 27살 때였습니다. 당시 월급이 30만 원이었죠. 그때만 해도 서울 집값이 지금처럼 미친 듯이 오르기 전이었습니다. 동기들은 말했습니다. 철수야, 우리 20대 때 좀 놀자. 30 넘으면 못 놀아. 하지만 김 부장은 달랐습니다. 아니야. 나는 집부터 사야 해. 우리 부모님이 평생 전세 살다가 돌아가셨어.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야. 그의 아버지는 평생 월세를 전전하다가 환갑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났죠. 어린 김 부장은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꼭 내 집을 가질 거야. 서울에 말이야. 그래서 그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아침 7시 출근, 밤 10시 퇴근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죠. 회식 자리에서도 술은 한 잔만 마시고 집에 와서 책을 읽었습니다. 동기들이 놀러 가자고 하면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나 돈 모아야 해. 친구들은 김 부장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재미없어. 인생 한 번뿐인데. 하지만 김 부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목표가 있어. 35까지 1억 모으는 거야. 결혼은 32살에 했습니다. 부인 이영희 씨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성격이 차분하고 알뜰했죠. 김 부장과 잘 맞았습니다. 첫 월급날 김 부장은 부인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서울에 집 사자. 그게 내 평생 목표야.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나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도 평생 전세 사셨거든요. 두 사람은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했죠. 신혼집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투룸 전세였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당시로선 큰 돈이었지만 두 사람은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딸을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절대 전세 살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집값은 해마다 올랐습니다. 김 부장이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죠. 35세 1억 모으겠다던 목표는 무산됐습니다. 실제로 모은 돈은 5천만 원. 그 사이 서울 집값은 2배가 됐습니다. 김 부장은 좌절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평생 못 사는 거 아니야? 부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계속하면 돼요. 포기하지 말아요. 40대가 됐습니다. 딸은 중학생이 됐고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인은 맘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취미였습니다.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살림 노하우를 나누는 소소한 카페였죠. 하지만 부인은 글을 잘 썼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공감 가는 문체였죠. 카페 회원이 100명, 1000명, 10,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느새 부인은 10만 명이 넘는 맘카페의 운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요리, 청소, 아이 키우는 이야기. 반응이 좋았습니다. 팔로워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어느새 부인은 인플루언서가 돼 있었습니다. 광고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한 건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받기 시작했죠. 김 부장은 놀랐습니다. 여보, 이게 돈이 돼? 부인이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나도 몰랐어요. 그 돈은 고스란히 집 마련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45세. 드디어 3억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이미 10억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쯤 살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8세. 5억을 모았습니다. 50세. 7억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57살. 김 부장은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15억. 결코 싸지 않은 가격이었지만 그래도 서울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부인과 함께 집을 보러 갔습니다. 아파트는 오래됐습니다. 20년은 된 듯했죠. 하지만 위치는 괜찮았습니다. 지하철역도 가깝고 학교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결심했습니다. 여보, 이거 사자.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평생 모은 돈인데 이제 써야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1억, 중도금 4억, 잔금 10억, 자기 돈이 7억, 대출이 8억이었습니다. 대출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내 집이었습니다. 등기를 마치고 열쇠를 받던 날, 김 부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해냈어. 부인도 울었습니다. 그래요. 30년 걸렸지만 해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텅 빈 집 거실 해나바닥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김 부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서울에 집 샀어요. 이제 전세 안 살아요. 부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보.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너무 낡았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바닥 창판은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화장실 타일은 깨져 있었고 주방 싱크대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인테리어는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김 부장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250만 원. 계약하고 이사 비용 쓰고 나니 이게 다였습니다. 김 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그냥 벽지만 바르고 살면 안 될까? 부인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나 지금 인스타 팔로워가 15만 명이에요. 맘카페도 20만 명이고요. 김 부장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아? 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집들이 영상 언제 올리냐고. 김 부장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상태로 영상을 올릴 순 없었습니다. 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광고주들도 연락 오고 있어요. 인테리어 업체들도 협찬 제안하고요. 그럼 공짜로 해주는 거야?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할인은 해준다고 해요. 얼마나 한 20%? 김 부장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 할인받아도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김 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돈이 없어. 부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견적이라도 받아볼까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는 보자. 부인은 인스타에 글을 올렸습니다. 집 인테리어 견적 받아보려고 하는데 추천해 주실 곳 있나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강남 쪽 인테리어 좋아요. 디자인 완전 럭셔리해요. 오상건설 최고예요. 부인은 몇 군데를 골라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업체와의 만남은 이틀 후였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강남의 유명한 인테리어 회사였습니다. 회사 이름은 럭셔리홈.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50만 명이 넘는 대형 업체였죠. 김 부장과 부인은 강남역 근처의 그 회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건물부터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의 10층 전체가 그 회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김 부장은 괜히 긴장됐습니다. 낡은 구두를 신고 있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셔츠도 오래된 거였죠. 부인도 평소 입던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사무실은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고급 가구, 벽에 걸린 대형 TV에는 시공 사례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앉은 직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세요? 네. 김철수입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말끔한 정장에 헤어스타일도 완벽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 실장 박민수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 실장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유리로 된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죠. 자, 그럼 집 사진부터 볼까요? 부인이 핸드폰으로 찍어온 집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박 실장은 사진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된 아파트네요. 전체 리모델링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럼 얼마나 들까요? 박 실장은 태블릿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요즘 시세로는요, 30평대 전체 리모델링이 최소 7천만 원에서 억 단위는 잡으셔야 합니다. 김 부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7천만 원요? 네, 저희는 프리미엄 자재만 사용하거든요. 독일산 싱크대, 이태리산 타일, 미국산 페인트, 다 최고급이죠. 김 부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줄일 수는 없나요? 박 실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줄일 수는 있죠. 근데요, 고객님, 퀄리티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도 예산이... 박 실장은 김 부장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구두, 오래된 셔츠, 그리고 손목에 저렴해 보이는 시계.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고객님, 예산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김 부장은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요. 순간 박 실장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3천만 원이요? 고객님, 그 예산으로는요. 솔직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방법이... 박 실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있긴 하죠. 벽지 바르고, 장판 깔고, 화장실 타일만 교체하고, 그 정도요. 근데 그럼 저희 회사 오실 필요가 없죠. 김 부장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박 실장이 명함을 밀어냈습니다. 고객님, 돈 더 모으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최소 5천만 원은 준비하시고요.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인플루언서인데 시공 후 홍보 같은 걸 해드리면 할인 가능할까요? 박 실장은 부인의 인스타를 확인했습니다. 팔로워 15만 명. 박 실장은 코웃음 쳤습니다. 고객님, 저희 회사 인스타가 50만 명입니다. 15만 명으로는 홍보 효과가 미미하죠.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 부장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박 실장은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에서 직원들 대화가 들렸습니다. 방금 그 사람들 예산 3천만 원대. 헐, 진짜. 여기 왜 온 거야? 몰라. 시간 낭비.
김 부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부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다른 데 가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거리로 나왔습니다. 강남 거리는 화려했습니다. 비싼 차들이 지나다녔고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이 걸어 다녔죠. 김 부장은 초라했습니다. 30년을 일해서 겨우 집 한 채 샀는데 그 집을 꾸밀 돈조차 없다니.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업체 연락해 볼까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두 번째 업체는 전화 상담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모던라이프. 부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인테리어 견적 문의드리려고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고객님. 평수가 어떻게 되세요? 33평이요. 위치는요? 서울 외곽이에요. 아, 서울 외곽. 그럼 신축인가요? 구축인가요? 구축이요. 한 20년 됐어요. 상담원의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아, 구축이면 작업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3천만 원 정도인데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3천만 원이면 화장실 하나 제대로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고객님, 그냥 다른 데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는 최소 5천만 원부터 받거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떡해. 김 부장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업체를 알아봤습니다. 회사 이름은 스마트홈. 이번엔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강남이 아닌 구로에 있었습니다. 건물도 작았습니다. 2층짜리 건물의 1층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좁았습니다. 책상이 4개 정도 있었고 직원도 서너 명뿐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 최동욱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최 실장은 간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집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부인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최 실장은 찬찬히 사진을 봤습니다. 할 게 많네요. 근데 뼈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구조는 괜찮대요. 그럼 전체 교체보다는 부분 수리로 가면 되겠네요. 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3천만 원이요. 최 실장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3천만 원. 솔직히 빡빡하긴 한데 역시 안 되나요? 최 실장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고객님, 요즘 자재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3천으로 하려면 자재를 좀 타협하셔야 해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 싱크대를 수입산 대신 국산으로 하고 타일도 프리미엄 대신 일반 제품으로 하고.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최 실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제가 꼼꼼하게 견적 내드릴게요. 일주일 정도 시간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 실장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김 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견적 받아보자. 일주일 후 견적서가 왔습니다. 5,200만 원. 김 부장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3천만 원으로 가능하다던 게 5천만 원? 부인이 최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장님, 예산이 3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최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고객님. 근데 자재 알아보니까 3천으론 정말 안 되더라고요. 최소한 5천은 있어야 해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희 다른 데보다 싸게 드리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인이 울먹였습니다. 여보, 이거 어떡해요? 김 부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집, 그 오랜 꿈을 이뤘는데 그 집을 꾸밀 돈이 없다니. 김 부장은 씁쓸했습니다. 그날 밤, 김 부장은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한 번도 사치 안 부렸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김 부장은 눈물이 났습니다. 부인이 다가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울지 마요. 우리 방법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 나도 몰라요. 근데 포기는 안 할 거예요. 김 부장은 부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뭐가요?
고생만 시켜서. 부인이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날 이후 부인은 맘카페에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집 샀는데 인테리어 예산이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DIY 해보세요. 중고 자재 쓰면 저렴해요. 은행 대출 받으세요.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 아는 업체 있는데 작지만 정말 정직해요. 한번 연락해보세요. 부인은 그 댓글을 남긴 사람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회사 이름은 라이트홈 디자인. 부인은 김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 군데만 더 만나보자. 이게 마지막이야. 김 부장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라이트홈 디자인은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작았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았죠. 김 부장과 부인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무실은 정말 작았습니다. 책상이 2개, 의자가 4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쪽 벽에는 시공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청바지에 후드티 차림이었죠. 어서 오세요. 저는 대표 정민호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정민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손이었죠.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민호는 의자를 빼주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집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부인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민호는 하나하나 꼼꼼히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구조는 괜찮네요. 전기 배선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3천만 원인데 가능할까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3군데나 거절당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최대한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김 부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3천만 원이면요. 자재를 잘 선택하고 우리가 직접 시공하면 충분히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부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장님 같은 분들 많이 봤어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샀는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 꾸미는 분들. 정민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부도 그랬거든요. 집 샀는데 돈이 없어서 1년 동안 벽지도 못 바르고 살았어요. 정민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집은 있는데 집 같지 않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다짐했어요. 나중에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적어도 최선을 다하자고. 김 부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부인도 감동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민호는 웃었습니다. 아직 감사할 일 없어요. 제가 잘 만들어야 감사하시죠. 그때 안쪽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정민호의 부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 김서연입니다. 김서연은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제가 디자인 담당이에요. 사진 좀 볼게요. 김서연은 사진을 보며 메모를 했습니다. 거실은 화이트 톤으로 밝게 하고 주방은 원목 느낌으로 가면 좋겠네요. 화장실은 타일 교체하고. 김서연은 태블릿에 스케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간단한 도면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김 부장과 부인은 눈이 커졌습니다. 도면은 단순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부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서연이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자재만 잘 선택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정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자재를 직접 공장에서 떼오거든요. 중간 유통마진이 없어서 훨씬 저렴해요. 김 부장은 감동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믿어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계약하겠습니다. 정민호와 김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 300만 원, 중도금 1200만 원,
잔금 1,500만 원. 김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공사는 일주일 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민호와 김서연이 집으로 왔습니다. 함께 온 사람은 2명 더 있었습니다. 목수 1명, 전기기사 1명. 정민호가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목수 이대호 사장님, 이분은 전기기사 박철수 사장님이에요. 저희 오래 함께 일한 분들이죠.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대호는 50대로 보였습니다. 손이 크고 거칠었습니다. 박철수는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정민호가 집을 둘러봤습니다. 전기 배선 확인부터 하죠. 박철수가 배전함을 열었습니다. 20년 된 배선이라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배선 다시 까는데 200만 원 정도 들어요. 김 부장은 걱정됐습니다. 예산을 넘는 건 아닐까?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예상한 범위 아니에요. 김 부장은 안도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철거 작업이었습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바닥 장판을 걷어냈습니다. 화장실 타일도 깼습니다. 집은 순식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부인은 불안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예쁘게 될까? 김 부장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민호를 믿기로 했습니다. 이틀째 전기 배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박철수는 꼼꼼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배선을 교체했습니다. 조명 위치도 다시 잡았습니다. 거실에는 간접 조명을 추가했습니다. 생각보다 멋있어 보일 거예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사흘째 목공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대호는 신기한 솜씨였습니다. 낡은 붙박이장을 뜯어내고 새로운 수납장을 만들었습니다. 주방에는 원목 선반을 달았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만드는 모습이 예술 같았습니다. 김 부장은 감탄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이대호가 웃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일이라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나흘째 타일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화장실 타일은 심플한 화이트 톤으로 교체했습니다. 김서연이 직접 골라온 타일이었습니다. 가격은 저렴했지만 디자인은 고급스러웠습니다. 주방 벽면에도 타일을 붙였습니다. 그레이 톤의 작은 타일이었습니다. 모던한 느낌이 났습니다. 닷새째 도배와 장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벽지는 깨끗한 화이트 톤이었습니다. 바닥은 밝은 우드톤 장판으로 깔았습니다. 집이 환해졌습니다. 6째, 싱크대와 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싱크대는 국산이었지만 디자인이 좋았습니다. 매트 블랙 수전과 화이트 상판의 조합이 세련됐습니다. 붙박이장도 깔끔했습니다. 7째, 조명 설치와 마무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거실에는 간접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침실에는 따뜻한 톤의 조명이 달렸습니다. 화장실에는 밝은 LED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청소가 끝났습니다. 정민호가 김 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부장님, 완성됐습니다. 한번 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김 부장과 부인은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은 환했습니다. 화이트 벽지와 밝은 우드 바닥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간접 조명이 천장을 따라 흘렀습니다. 소파를 놓을 자리가 보였습니다. 주방은 모던했습니다. 원목 선반 위에 그릇을 놓으면 예쁠 것 같았습니다. 매트 블랙 수전에서 물을 틀어보니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싱크대 아래 수납 공간도 넉넉했습니다. 화장실은 깨끗했습니다. 화이트 타일이 호텔 욕실 같았습니다. 세면대도 새 것이었고 거울도 커서 좋았습니다. 침실도 따뜻했습니다. 조명이 은은했고 붙박이장도 넉넉했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진짜 우리 집 맞아? 김 부장도 울컥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정민호와 김서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김 부장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요. 그날 밤, 김 부장 가족은 새 집에서 첫 저녁을 먹었습니다. 배달 치킨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진짜 예쁘다. 김 부장은 웃었습니다. 그래, 예쁘지?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집들이 영상 찍을래요.
그래, 찍어. 며칠 후 부인은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3천만 원으로 완성한 우리 집. 영상은 정성스러웠습니다. 각 공간을 천천히 보여주며 어떤 자재를 썼는지, 어떤 디자인 컨셉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이트홈 디자인을 소개했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업체예요. 정말 감사드려요. 정민호와 김서연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했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몇 시간 후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3천만 원으로 이게 가능해요? 업체 정보 주세요. 저도 하고 싶어요. 이틀 후 조회수는 50만을 넘었습니다. 일주일 후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정민호의 핸드폰이 불났습니다. 상담 문의가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왔습니다. 김서연도 바빴습니다. 견적 요청이 넘쳐났습니다. 그 중에서 4건을 선택해 계약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집은 샀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 정민호와 김서연은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들도 만족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라이트홈 디자인은 서서히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김철수 부장은 이제 김철수 전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아 임원으로 승진한 것입니다. 연봉도 많이 올랐습니다. 대출 이자도 이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부인 이영희 씨는 이제 25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광고 수입도 쏠쏠했습니다. 딸은 고등학생이 됐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안정됐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가족의 안식처였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집은 여전히 깨끗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김서연의 디자인과 정민호의 시공이 그만큼 훌륭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김 전무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사가 새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를 맡길 업체를 선정하는 자리였습니다. 프로젝트 규모는 100억 원.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최고의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실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현재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화면에 업체 이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럭셔리홈, 모던라이프, 스마트홈, 그린 인테리어, 그리고 라이트홈 디자인. 김 전무는 그 이름을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민호와 김서연의 회사. 3년 전 3천만 원으로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준 그 회사. 김 전무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라이트홈 디자인을 한번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라이트홈 디자인?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김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매우 정직하고 실력 있는 업체입니다.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떨까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업체를 공정하게 평가해봅시다. 일주일 후 5개 업체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럭셔리홈이었습니다. 화려한 PPT와 함께 박민수 실장이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프리미엄 자재만 사용합니다. 독일산, 이태리산, 미국산.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견적은 120억 원이었습니다. 예산을 20억이나 초과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던라이프였습니다. 역시 화려한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견적은 115억 원. 여전히 예산 초과였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홈이었습니다. 최동욱 실장이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합리적인 가격에 최상의 퀄리티를 제공합니다. 견적은 105억 원. 그나마 예산에 가까웠습니다. 네 번째는 그린 인테리어였습니다. 친환경 자재를 강조했습니다. 견적은 100억 원 정확히. 예산에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이트홈 디자인. 정민호와 김서연이 들어왔습니다. 3년 전보다 성숙해 보였습니다. 정민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김서연은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려한 PPT는 없었습니다. 대신 직접 그린 도면과 3D 렌더링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회사지만 진심을 다합니다. 김서연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저희는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합니다. 그들의 디자인은 심플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었고 동선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정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자재를 직접 공장에서 떼옵니다. 중간 유통 마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퀄리티를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서연이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직접 시공합니다. 하청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견적은 95억 원. 예산보다 5억 원이나 적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가격이 너무 싼데 믿을 수 있을까요? 품질은 괜찮을까요? 김 전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이 업체는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김 전무를 쳐다봤습니다. 김 전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저는 집을 샀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여러 업체를 찾아갔지만 모두 저를 무시했습니다. 김 전무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홈 디자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존중해줬고 3천만 원으로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집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품질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 아내가 올린 집들이 영상은 1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김 전무는 정민호와 김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업체는 진심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추천합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일주일 후 발표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심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5개 업체 담당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장님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잠시 침묵, 라이트홈 디자인입니다. 정민호와 김서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민수 실장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최동욱 실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라이트홈 디자인은 가격도 합리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김 전무의 추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서연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민호와 김서연은 김 전무를 찾아왔습니다. 부장님, 아니 전무님. 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기억하세요? 김 전무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잊겠어요. 3천만 원으로 제 인생을 바꿔준 사람들인데. 정민호가 울먹였습니다. 전무님, 그때 저희를 믿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전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그때 당신들이 없었다면 제 아내는 울었을 거예요. 제 딸도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 전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들은 특별한 일을 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돈보다 진심을 선택했어요. 정민호가 웃었습니다. 그게 저희 신념이거든요. 사람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일하자. 김 전무가 말했습니다. 그 신념이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가져왔네요.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프로젝트가 완성됐습니다. 건물은 아름다웠습니다. 효율적인 공간 배치,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완벽한 시공. 회사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민호와 김서연을 불러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훌륭한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요. 라이트홈 디자인은 그 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10명에서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무실도 큰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로젝트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민호와 김서연은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산이 적은 고객도 받았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여전히 진심으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김 전무의 집에 정민호와 김서연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오랜만이에요. 김 전무와 부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요. 오랜만이네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정민호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고 깨끗했습니다. 전무님, 집이 여전히 예쁘네요. 김 전무가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잘 만들어줬으니까요. 부인이 말해 씁니다.
이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딸도 좋아하고 저도 매일 기분이 좋아요. 김서연이 웃었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 정말 기뻐요.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전무님, 사실 오늘 온 건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김 전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감사 인사요? 네, 전무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100억짜리 프로젝트가 저희 인생을 바꿨거든요. 김 전무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들 실력이에요. 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만약 전무님이 그때 저희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희는 없었을 거예요. 김서연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무님이 그때 저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 프로젝트도 없었을 거예요. 김 전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를 도운 거네요. 정민호도 웃었습니다. 맞아요. 서로 도운 거죠.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이 돌고 돌아 다시 오는 거니까요.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희도 그걸 배웠어요. 창밖으로 해질녘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김 전무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일해서 얻은 건 집 한 채였지만 사람의 진심은 그보다 더 큰 자산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100억 원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김 전무는 부인과 함께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 많이 받았죠? 김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복 많이 받았어. 부인이 김 전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사람들 만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김 전무가 웃었습니다. 그럴 거야. 우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지. 두 사람은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집, 3천만 원으로 시작된 기적. 그 기적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이 이야기는 허구 같지만 오늘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예산이 적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돈이 없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성실함과 진심은 결국 돌아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100억짜리 기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3천만 원의 기적. 그것은 돈의 기적이 아니라 사람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아름다운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2026년 여러분께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길 기도합니다.